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현재에 좀 집중해 본다면 저 변호사가 사실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말 잘하면 변호사 하면 되지. 근데 사실 저는 와서 보니까 변호사도 되게 성격이 다르고 그 직업 그 위치마다 포지션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변호사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제 선택하실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에서 이제 인턴이나 뭐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 이 포지션, 이 변호사로서 이 포지션은 내 성격과 좀 그 일의 성질이 나랑 잘 맞는다 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효진 씨 어때요? 캐릭터 자체는 저는 막 정리정돈, 시간 맞춰서 뭐 하고, 처리하고, 보고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딱딱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 그런데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영어랑 일본어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두 개 비교하고, 맞추고, 분석하고 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어랑 일본어가 도움이 됐던 적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로스쿨 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서도 또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문서를 보고 잠깐만 영어로 된 것과 일본어로 된 거를 보고선 이 프로세스가 맞는지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프로세스도 맞추고 리서치도 하고 또 이제 법령의 차이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해서 뭐 리포트 쓰고 메모 쓰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외국 변호사들이 하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딱 그 뭐 법에 맞춰서 뭔가 그거를 메모 형식으로 쓰는 건가 봐요. 이 법 때문에 여기가 맞고 틀리고 뭐 이런 분석해서 맞아요. 영어로 영어로도 쓰고 일본어로도 쓰고. 일본어로 쓰고 근데 그런 과정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네. 정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효진 씨의 뭔가 그 분석해서 정리하는 그 성격이랑 잘 맞으시는 건가 봐요. 네. 오, 그렇구나. 제가 정치학도 음. 했었고 국제학도 했었고 음식학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학문을 거쳐온 학문을 비교를 해볼 때 법학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법학만큼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은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음. 건 정치학은 막 큰 거시적으로 뜬구름 잡는 느낌, 음식학은 너무 국소적인 느낌, 국제학은 정말 그냥 관계 이런 느낌이었다면 법은 진짜 막판에 와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딱 결론 도출하는 이게 너무 저는 좋아요. 근데 그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교사할 때 힘들었던 게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음. 내가 애들한테 인생에 임팩트를 주고 있을 텐데, 그건 사실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아이가 나를 뭐 10년 후에 기억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 변화가 됐다고 한들 내가 뭐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런 성격인 제가 이 변호사를 하니까 어떻게 판결은 나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판결이 나는 순간. 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또 변호사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향원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개업 변호사의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을 가진 자기가 음. 사장이죠. 사장. 음. 사장이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저녁에 퇴근도 그렇고 자기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일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갑니다. 아무튼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제 변호사 자격증 따자마자 곧바로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 점이 너무 좋았고, 그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로펌에 가면 그런 자유가 없는 거고, 네, 기업을 하면 이런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격에 맞춰서 빨리 포지션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런 거야라고 진짜 단정 지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다양하죠, 변호사는. 너무 정말 다양.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자유로움에 너무 이해되는 게 주말에 일한다고 해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그렇죠. 왜냐면 제가 교사일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왜 그만두냐 방학이 있는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는데 나는 정해진 때에 한 달 쉬는 것보다 내가 쉬고 싶을 때 하루 쉬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교사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쉬는 걸로 인해서 뭔가 대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주말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꼈죠.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그 메리트. 1년에 3개월을 쉴 수 있는 그 메리트가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학이 없는데 진짜 휴가 모으면서 있거든요. 하루하루 소중한 내 휴가. 근데 내가 그거를 하루 딱
원하나 쉴 때 희열감을 느껴요. 아, 내가 오늘 결정해서 쉴 수 있구나. 그래서 아까 향원 씨가 말씀하신 거에, 아,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예, 얼른,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조절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 그런 맞아요. 사람들은 개업을 해야 됩니다. 이 개업을 해요. 개업 변호사의 장점은 이제 플렉시블한데 음. 단점은 개업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보고 오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 일반 서민층과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분들과 법률 대화를 하는 좀 피곤하고 음. 다만 그 대형 로펌에 가면은 그 굉장히 그냥 좋은 회사들 상장에서 삼성전자, 뭐 LG화학 이런 사람들이 의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한테 뭐딱 가면 자료가 딱 와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와요. 그게 좋은데 다만 대형 로펌에 나는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진짜 나한테 맞는 거를 예. 변호사가 되면 좋은 건 뭐냐면 그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는 폭이 것 넓어요. 같아요. 그래서 진짜 대형 로펌에 가면 진짜 의뢰인들이 그냥 돈을 이렇게 쑥쑥 주잖아요. 근데 예. 진짜 이렇게 혼자 개업을 하면 돈이 밀리기도 하고,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되게 예. 어려운 환경에서 나한테 의뢰하는 거라서 그런 진짜 애로사항도 있고,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때 인턴을 혼자 하시는 그 1인 그 로펌에 그 패럴리걸로 있었는데, 진짜 클라이언트가 이만한 가방에 서류를 그냥 막 담아가지고 던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없어. 그래서 그리고 수임료도 잘 안 주고 맞아. 한국 같으면은 막 그냥 떡으로 해요. 떡으로 그냥 퉁치고 옛날 변호인 영화 보면 뭐 시골 닭을 가지고 닭을 들이잖아. 막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퉁치는 거야. 이제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충격적이네요. 아, 너무 아 떡 근데 안에 진짜 돈이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떡 안에 금 같은 게 들어있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떡사이 보셨어요? 네, 사회를 잘 보셨어야 돼. 아, 못 살아. 그래서 아무튼 변호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공무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군데 갈 수가 있는데 정말 천차만별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딱딱 가시는 게 지금 효진 씨가 있는 데는 회사니까 그래도 그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거잖아요. 또 향원 씨랑은 네, 다르게. 네. 그런 게 또 음. 맞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맞는 거 가면 될 것 같고, 아까 클라이언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변호사라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이 진짜 이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잖아요. 굉장히 커요 스트레스. 아, 저 일할 친구들 보니까, 그게 사설 로펌에서 일하는 애들은 정말 전화를 붙들고 살더라고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이제 어디 지금, 미국 변호사들 말씀이시죠 지금 이 음, 친구들. 예.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는 못 살겠다. 네. 이제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제 물론 정말 임팩트를 직접 줄 수 있지만 나는 그게 힘들다 하면 이제 그 부분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어터니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없잖아요. 저희 네. 클라이언트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만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랑 감정을 뭔가 이렇게 교류할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트 어터니 하면은 그냥 난 서류만 보는 거거든요. 이 서류만 보고 맞나 틀리나 보고 필요한 서류는 수사기관에다가 의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의 수사관들. 누구랑 인터뷰할 때 뭐 들었어? 그러니까 들은 내용 그런 거 이제 증인신문할 때 준비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없다는 게 너무 저는 되게 메리트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번호를 주고 상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단점은 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면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내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약간 보람을 덜 느낀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나도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직접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문서로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클라이언트가 좀 싫으신 분들은 회사 쪽으로 가시거나 아까 효진 씨도 클라이언트 보는 일 없는 거잖아요. 회사가 클라이언트일 테니까. 네,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회사를 하는 거니까 별로 음. 개인 한 번도 여기서 일본에서는 한 적이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이제 회사와 회사를 보느냐, 아니면 정말 클라이언트 없이 문서만 보는 직업이냐, 아니면 진짜 클라이언트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케어하는 변호사냐.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좋은 점이 저한테 딱 맞는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알아서 휴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예. 사소한 그 장. 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정말 다른데 저 그 점을 정말 좋아합니다.
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딱 출근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인천공항에 가서 아,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딱 가서 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 정도. 그런 자유, 그걸 보고, 바로, 맞아, 이거야. 바로 이걸 해야 돼. 짜릿하다. 예, 짜릿해, 진짜. 예. 근데 어떤 날은 정말 회사 가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끌려가잖아요. 그, 그때 쉴 수 있는 자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여행에 약간 즉흥적인 타입이거든요. 계획하는 거 되게 싫어해. 계획해놓으면 그 여행 왠지 가기 싫어. 근데 그런 날, 내가 떠나고 싶다. 갈 수 있다면,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니네요. 향우 씨 너무 부러워요. 갑자기, 그 꿈이 생겼습니다. 개업하리라.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그거 변호사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다 재판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7, 8년 된 제 친구도 재판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재판장을 안 가는 일도 되게 많다는 거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효준 씨가 하는 일은 혹시 재판장에 갈 일이 있나요? 효준 씨 포지션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들 중에 재판장에 가는 숫자가 희박할 거예요. 아마 정말 대형 로펌에서 정말 큰 회사 대 회사 간의 소송이 붙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도 대형 로펌인데도 재판장은 그냥 일본 변호사들이 가죠. 음,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면 변호사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이 각각 국가가 다 있으니까 호주 변호사도 있고 미국 변호사가 주가 아니에요. 음, 음, 그게 어떤 면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미국 안에서 살면서 항상 미국한테 주눅 들고 이런 느낌으로 살다가 미국을 벗어나는 순간, 아, 미국도 여느 나라의 하나구나. 그런 거는 확실히 조금 음,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외국 변호사로서의 삶과 국내 변호사들이 일본 변호사들이 자꾸 클라이언트랑 얘기하고 이제 법원 가고 이거 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싶어요. 변호사로서도 재판장에 가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거. 진짜로 이게 회사에서 일하면 미국에서 일해도 사실 재판장 거의 안 가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거 합의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세틀 예, 된 걸, 합의요. 예, 합의. 이게 법적 용어가 한국어로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가 다 되고 진짜 심각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일이 거의 없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향훈 씨가 하시던 일은 어때요? 한국에서 하실 때. 제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 음,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는데 음, 재판정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저는. 음, 거의 매일 다녔고, 음, 그래서 그때의 저의 심정은, 프로야구 감독이 이런 심정이겠구나. 음. 프로야구 감독들은 아무리 잘 나가는 팀의 감독도 한 30%는 패배해야 하잖아요. 어, 매일매일 희비가 엇갈려. 음. 그 감독들이 막 그 패배했을 때 아니, 그 썩은 표정, 아세요? 그냥 완전히 이기해 주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겪어요, 매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야, 이겼다. 내가 패배하고 막. 어때요? 그 근데 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패배하는 경우. 뭐, 질 줄 아는데 이기는 것보다 이길 줄 아는데 지는 경우가 더 많죠. 정말.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패소하면은, 그때 이제 그 의뢰인한테 뭐라고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 완전히 그냥 그 죽을 죄를 진 거죠. 네, 죽을 죄인이 되는 거죠. 예. 그때 그 재판장에 가시는 게 이제 향후 씨 성격이랑은 좀 잘 맞으셨어요? 그건 그럭저럭 해볼 만했어요. 음.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멘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속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상대방의 허점을 삐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평상시라면 누군가에게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정색하면서 말하기 이런 것들. 저도 재판장에 자주 가는 변호사로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거의 재판 있고 재판이 없는 날은 이제 검토를 하는 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재판 가는 게 주 일이에요. 되게 많이 자주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격 자체가 그냥 뭔가 되게 남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이 내 얘기 들어주면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좀 관종기가 있는데 재판장에 처음 안정. 관종이에요 완전.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내 얘기만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재판장에 처음 딱 첫날 정말 망쳤는데도 나오면서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느낀 게 다 내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말이 수술 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멋있는 말을 했지 하고 그는 나를 보고 싶고 그때 참 이 말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변론을 판사를 향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음.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자기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 그래서 가끔가다 판사들이 저 변호사 왜 저러지? 저 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예전에 한 말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거는 지금 의뢰인과 그 친척들이 왕창 와 있구나. 저 뒤쪽에서 다 듣고 있구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 판사하고 이렇게 상대방 변호사들은 두세 마디만 하면 다 얘기가 끝나는데 그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바를 하는 거예요. 관객들 보라고. 하고 막 욕, 재밌겠는데? 예. 욕도 들어가면서 판사한테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왜냐면 해소할 사건은 판사한테 대들고 막 해서 판사가 막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패배하더라도 이제 할 말 다 한 거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판사한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변호사님 참 열심히 하셨는데 참 그렇군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버 액션, 오버 액션. 생쥐를 해요.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점이 네. 패밀리 러나 뭐 다른 뭐 이런 건 뒤에 방청이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동 학대 관련이다 보니까 이게 네. 컨피덴셜이라서 그 파티 외에는 들어올 수가 그렇군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아쉽더라고. 뒤에 좀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종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약간 자기 성격을 보시면 변호사라서 꼭 재판장 가야 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런 거 시간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한국의 그 법조 문화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판사가 뭐 왕이고 판사한테 어 구실거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음, 할 말 시원하게 하고 내 말이 틀렸으면 판사가 나를 패배시키면 될 텐데 아직도 판사는 상전이고 변호사들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게 참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쵸.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좋은 게 어찌됐든 존댓말 없으니까. 그래서 예. 물론 무례하게 하고 싶은 말을 머뭇거리거나 차단하고 그러지 않고 할 말 다 합니까? 그런 분위기인가요? 할 말은 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논쟁이 있는 거는 안 예. 해봐서 모르지만 어찌됐든 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판사마다 달라요. 저는 근데 판사가 나이가 85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를 좀 제지하는 좀 컨트롤 하려는 게 있어서 하려다가도 약간 못하게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나를 뭐 어려서 깔아뭉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미국이 아무래도 한국보다 이렇게 말하는 데 좀 자유스럽겠죠. 그리고 방청객이 없더라도 그 순간 그냥 뭐 연극 촬영한다 생각하고 맞아요. 해보세요. 자꾸 맞아요. 연습해서 하시면 나중에 방청객이 있을 때 아주 잘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배심원 있는 거를 꼭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자기 제스처하면서 증거 제출하고 막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아직 잘 못하지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성격이 또 여기서 발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재판장을 한 번도 못 가는 게 안 가는 포지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걱정 말고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게 안 맞는다 느낀 게 아까 이제 재판장에 서는 건 되게 좋은데 재판이 없는 날은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서류를 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냥 종이를 계속 읽는 거죠. 그게 어느 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보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나. 진짜 나가서 뛰고 싶다 막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답답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반반이거든요. 줌으로 하는 재판이 반이고, 재판장에 가는 재판이 반이고, 또 어떤 부서는 다 줌이에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게 약간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호사가 돼서 살고 싶은 삶이 뭐 따로 있을까요? 그냥 하루가 지나가면 너무 분해요. 결국은 개업이네요.